예,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정경련 국제경영원의 김도영 팀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어제 환영만찬 때 제가 그 사회를 봤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탤런트 오인하지 마시고요. 어제 그 저희가 사연 할 때 핸드폰을 공지를 했었는데 그 번호가 뭐냐를 묻지 않으시고 제 번호가 뭐냐 묻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살짝 바빴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좀 잘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앱 경영 관련해서 최초에는 사모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또 부군들도 오시고 또 경영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복합적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까 또 우리 이한구 의원님께서 계셔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에서 잠시 제가 깜짝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개그맨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요. 몇 번 정도 봤을 것 같습니까? 그냥 가감없이 말씀 주시면 빠른 진행에. 예? 3번 틀렸습니다. 10번 틀렸습니다. 10번 미만입니다. 틀렸습니다. 6번 미만입니다. 6번 미만입니다. 4번 미만입니다. 2번 미만입니다. 한 번 정답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예, 역시 이한구 의원님의 또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스마트하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탤런트 시험 몇 번 봤을까요? 한 번 틀렸습니다. 안 봤어요. 누구예요? 왜요? 세소 때야?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0번이고요. 전국 규모의 게임 경진 대회를 제가 몇 번 참여했을까요? 장충체육관에 2,000명 들어가는 그런 규모들을 제가 참여를 했었습니다. 3번 정답 어떻게 하셨어요? 느낌으로 게임 잘할 것 같고 탤런트 시험 안 봤을 것 같고 개그맨 시험 6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다 담아두고 있겠습니다. 제가 좀 편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 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차피 몇 분 안 계시니까요. 좀 편안하고 조촐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스마트폰 그리고 앱이라는 게 뭔지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창 시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허비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 규모의 게임 경진대, 게임 잡지, 심지어는 한때는 죽어서 천국에 가면 모든 게임들을 공짜로 하는 게 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게임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공부를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뒤처졌고, 어떻게 하면 열심히 했던 친구들을 따라잡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전자수첩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8개 국어가 지원이 되고 문장 720개가 저장된 건데 그걸 쓰면서 이 기계들이 있으니까 사전 찾을 때 너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죠. 기계들을 빨리 다루는 게 이게 참 좋은 거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대학 다니면서 PDA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PDA는 한 7대를 썼었는데 지문 인식까지 됐었어요. 보안 쪽에. 그 다음에 리모컨이 돼가지고 TV를 껐다 켰다 하는 기능이 있어서 식당에서 몰래 TV 끄는 이런 재미도 제가 맛봤었고 심지어는 키보드가 있었습니다. 4단접인데 딱 접으면 핸드폰보다 조금 더 크고요. 피면 이만한 게 나와요. 그걸 딱 느끼면서 유일하게 이제 타이핑을 하고 이런 게 좋은 거구나. 그 다음에 PDA로 신문을 10개씩 보게 되고 이런 게 스마트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제가 아이폰을 쓰게 되고 아이폰 5와 아이패드 그 다음에 갤럭시 탭을 씁니다. 그래서 나름 iOS, 그러니까 OS가 2개로 나눠집니다. 애플에서 쓰는 iOS라는 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그래서 삼성 쪽이 있는데 여기서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 쪽 쓰시는 분, 구글이라고 합니다. 계시고 아이폰이나 iOS 쪽 쓰시는 분 계신가요? 아이패드, 아이폰. 한 분 계시기 때문에 한 분을 위해서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안 그래도 삼성 쪽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핸드폰에 128개의 앱을 쓰고 있는데 아이패드는 100개 정도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참 좋더라라는 것들을 비즈니스 쪽 또 생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우리 CEO들이 이용 목적에 대해서 한번 발표가 났는데 이거 작년 버전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업무적인 게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래도 의외로 여가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쓰시는 걸로 나왔고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소통 쪽도 많이 쓰는 걸로 나왔습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앱인데요. 앱 중에 날씨 앱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제 환영만찬 때 공지해드린 대로 실외 준비를 다 했다가 1시 반에 의사결정할 수 있는 툴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출퇴근 시간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출퇴근 시간으로 클릭해서 나온 건데 28도씨로 해서 요게 중요한 겁니다. 3.3m/s
어제 저희가 의사결정할 때 4.5m/s가 있어가지고 바람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이 시간대별로 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별로 나오는데 시간별로 보니까 18시 이후로 해서 3m/s, 2m/s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현장에서 음식이 날아갈 수 있다는 의견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실내에서 한 게 오히려 더 깔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 마치 그 적벽대전에서 제갈공명이 나뭇잎 같은 걸로 부채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 선에서 진행이 됐을 텐데, 그래도 적벽대전에서는 크게 이겼죠. 어느 정도 디테일하냐면 위성까지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게 사진이 실시간으로, 요거는 이제 캡처 뜬 거기 때문에 이게 구름 사진이 실제로 3시간 간격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한꺼번에 볼 수 있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요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간대별로 9시, 12시, 15시로 해서 28도씨 비올 확률이 20%. 제가 이걸 써보니까 정확도가 95% 정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키는 게 날씨 앱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애플 용인데, 이제 그 구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그 날씨 앱으로 검색을 하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오신 분들이 앱을 얼마나 잘 쓰고 이게 되게 천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깔고 이런 것까지는 설명을 드리기 어렵고, 이런 앱이 있는데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이제 권해드리는 걸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서귀포, 서울, 뭐 제주 이런 것도 다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날씨가 올지 안 올지, 어제 저희가 이제 그저께죠. 먼저 내려와가지고 그 서울에서 출발할 때 문제가 없을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팟캐스트라고 나오는데요. 수천 개의 무료 오디오와 비디오, 그다음에 예술, 비즈니스까지 신개념 라디오라고 보시면 돼요. 요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달라진 게, 예전 같았으면 공장 같은 데서 2시 되면 뭐 들어요? 2시 되면 컬투쇼, 인형 눈 붙이면서 컬투쇼를 들었거든요. 그죠? 인형 눈 붙이면서. 근데 요새는 요게 이제 대세인데, 요것 때문에 이제 그 정치 쪽에서도 뭐 낙곰순이 해가지고 이제 많이 그렇게 급성장했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됐는데, 요거의 장점은 뭐냐면 라디오는 한번 지나가면 못 듣습니다.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을 받아서 핸드폰에 저장을 하고 언제든지 여러 번 들을 수 있고, 누구한테 보낼 수도 있고, 메일로 이렇게 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오디오, 비디오까지 접목을 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컨텐츠가 아주 많습니다. 예,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참고로 제가 또 메인 MC로 진행하는 책에 봐라. 예, 책에 봐라. 예, 요거 제가 메인 MC 하는데 아무도 메모를 안 하시네요. 예. 다음으로 요 기능 같은 경우는 약간 레벨이 높지만, 요거를 아시느냐 모르시냐에 따라서 스마트하고 안 하고의 큰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입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사진 캡처, 할 일, 음성 메모, 예를 들면 메모하면서 음성 메모 그대로 캡처 이미지로 첨부를 할 수 있고요. 이미지 들어갈 수 있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밑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에버노트라는 거는 앱에도 까실 수가 있어요. 구글, 애플 다 까실 수가 있고, 노트북, 컴퓨터 다 됩니다. 클라우드라고 해가지고 인터넷만 물려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주로 활용하는 실제 그 샘플인데요. 여의도의 맛집 이런 거 고민되잖아요. 저희 회사가 여의도에 있거든요. 항상 보면 한 번 가고 나서 거기 어디였더라?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전 세계에 있는 정보가 2배가 되는데, 물론 태초부터 2002년까지라는 단서가 붙지만 전 세계에 있는 정보가 2배가 되는데 불과 이틀밖에 안 걸립니다.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그 많은 것들을 다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많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 바로 요겁니다. 어도라는 이제 일식집, 예, 롯데캐슬 엠파이어의 785 바로 전화 연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링크를 걸어놓은 겁니다. 예, 이 주소까지 이렇게 적어져 있고요. 이렇게 해서 메모 같은 거 활용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요것도 역시 샘플입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에서 제가 열었던 건데요. 컴퓨터에 에버노트닷컴으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에버노트닷컴으로 가시면 폰에서 보는 거, 스마트 태블릿 PC에서 보는 거 똑같이 정확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카테고리 구분이 된다는 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정보에서 11개 이런 자료들이 있는 거죠. 자, 볼까요? 장바구니. 뭐 살지, 제가 장바구니 이제 바깥에서 주로 이제 애 둘이다 보니까, 그럼 V자 체크하는 거 이런 것까지 돼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목록을 한 20개를 문자로 딱 보내주면 저 같은 경우 이제 V자 체크하면서 실제로 장바구니 들고 이제 카트로 가면서 체크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구매 이력. 요게 AS가 2년 남았나 1년 남았나. 연락처는 어디지? 일일이 다 기억을 합니다. 여기다가 넣어놓고. 버킷리스트 하고 싶은 거에다 적어놓고 연락처. 많이 연락하는 쪽. 예, 왜냐면 컴퓨터에 있으니까 금세 찾을 수 있죠. 그다음에 제가 아이패드 산 게 언제고 뭐 가격대는 얼마인지 기념일. 예, 매번 헷갈립니다. 저쪽 장인 장모님 뭐 언제인지 처남이 뭐 언제인지 헷갈리죠. 메모 같은 것까지 쫙 해놓으면 되게 좋고요. 심지어는 이제 그 스마트폰에서 메모라면 컴퓨터에 있는 것도 당연히 자동으로 다 반영이 되고 수정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또 어떤 기능으로 쓰냐면 에버노트를 가입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런 계정 메일을 줍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냐면 저 같은 경우 하루에 신문을 4가지를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그중에 캡처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다 보내냐?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이메일 계정에 보냈을 텐데 아시다시피 이메일 계정은 다양한 메일들이 와요. 뭐 쇼핑 메일도 오고 개인 어떤 안부 메일도 오고. 자, 신문만 스크랩하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정에다가 저는 차곡차곡 모아놓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A 이쪽 계정에다 딱 보내면 요게 그 샘플입니다. 2013년 1월 달에 스크랩을 27개 한 거고 2012년 12월 달에 스크랩을 139개를 한 거를 샘플로 보여드린 건데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 딱 누른 거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공유할 수가 있어요. SNS, 페이스북, 문자 뭐 이런 걸로도 공유가 가능하고요. 가장 강력한 건 뭐냐면 이 지금 스크랩 숫자가 한 500개 된다고 치면 500개 중에 내가 이 정보가 어딨나 항상 그게 헷갈린 거예요. 어떤 서랍에 있었지? 검색창에서 딱 검색을 누르면 예를 들어 M&A만 여기다 딱 검색하면 지금 제가 여기 저장한 게 한 2,000개라고 했을 때 2,000개 중에 검색이 다 돼요. 그러면 M&A만 원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내가 구매 이력 하면 구매 이력을 딱 치면 제가 아까 구매 이력이라고 했던 거기서 찾아주는 거죠. 예. 이게 아주 강력해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약간 추가로 프로그램을 컴퓨터랑 연동을 시키면 왜 구글 많이 검색하시잖아요. 구글에서 M&A로 검색을 딱 하면 얘를 먼저 검색해줘요. 내 컴퓨터에 있는 에버노트에서 먼저 찾아주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정보를 뿌려줍니다. 이런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아주 강력하게 쓰시면 카테고리가 일단 된다는 점, 그다음에 신문 스크랩 이렇게 별도로 할 수 있다는 점. 이거를 저가 이렇게 쓰는 거가 있는가 하면 이거를 못 써서 실제로 2주 전에 한 그 대기업의 부회장까지 역임하신 분이 고문으로 계신데 저희 조찬 회원이세요. 만나러 갔더니 오피스텔을 이제 하나 얻어줘서 갔더니 책으로 가득 찬 거예요. 발 디딜 틈도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이분은 이제 그래도 학습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신문을 일일이 다 스크랩을 해서 7개씩 고치시더라고요. 스크랩 한 개 바인더로 한 20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뭐 건배 제의할 때 좋은 말기 이런 거를 가만히 있어보자. 7번 바인드에서 촥촥촥 넘긴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미 오래 걸리시고 이미 분량이 어마어마하죠. 그죠? 제가 여기 지금 스크랩한 것만 해도 이 정도가 되는데 그분은 그냥 그걸 책 전체로 여기다 해놨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가 여기 있는 그 공간을 책으로 가득 채워놔도 충분히 넣어놓고도 그 용량이 남을 정도잖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가장 이제 그 헷갈리는 건 인덱스잖아요. 얘가 어디 있지 할 때 이 기능을 쓰면 너무 좋습니다. 예. 이렇게 제가 실제로 쓰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위키링크라는 쉽고 빠른 지식 검색 도구입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좋냐면요. 예를 들면 자연과학이라는 걸로 딱 그 검색을 딱 쳐서 검색을 딱 하면 어떤 결과치가 나오냐면요. 인문학으로 먼저 딱 검색을 했습니다. 인문학으로 검색하면 이런 것들이 딱 떠요. 관련 그 인덱스 검색이 딱 뜹니다. 자, 그러면 인문학 칸트가 나오고 자연과학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저 자연과학을 딱 누르면 이런 게 나옵니다. 개요, 과학적 방법. 개요를 딱 누르면 여기도 엄청난 그 내용들이 나오고 링크 다 걸려 있고 시대적으로도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여기서 예를 들어 자연과학을 눌렀죠. 요렇게 또 파생된 겁니다. 여기서 요렇게 파생된 겁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에서 또 임마누엘 칸트를 딱 눌렀을 때 요 3가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들이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 위쪽에 또 뭐가 나오냐면 이미지, 동영상, 그다음에 언어가 뭐 80개 국어로 나오는 자료들을 80개 국어, 10개 지원 뭐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뎁스가 낮습니다. 지식에 대한 정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냥 뭐 장난으로 올리는 정보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좋고요. 자, 우리 그 인사 동정 부고, 이거 찍으시니까 제가 지나갈 수가 없는데요. 홍보팀에 계신 분들, 비서실 수행하시는 분들
아침마다 신문 그 기사 부고 동정란에 항상 찾았죠. 오프라인이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는 저 아날로그죠. 자, 인사통이라는 어플을 딱 깔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이름이 다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관련돼서 일단은 동명이인이 일단 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부산은행 딱 뜨면 여기는 이제 부고라는 거겠죠. 여기는 뭐 승진이겠죠. 이렇게 해서 맞춤형으로 요거를 푸시를 계속 줍니다. 홍길동이 승진했습니다. 갑자기 어제 승진했구나. 이런 게 딱 떠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그리고 별도로 그다음에 여기 북마크를 할 수가 있고요. 뭐 꽃배달까지 연동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민원. 예. 요새도 동사무소 가시고 뭐 서류 떼러 가시는 분들 계시겠죠? 자, 민원24라는 어플을 딱 하시면 열람 민원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물 관리대장 등초본, 토지대장 열람, 공동주택 가격 확인, 개별주택 가격 확인, 신고 확인 민원, 주민등록 분실 신고, 주민등록 진위 확인, 인감증명 발급 사실 확인까지 앱으로 확인을 가능하십니다. 그다음에 학생들 대학교 졸업 예정 증명서, 성적 증명서, 재학 증명서 굳이 가서 뗄 필요도 없고요. 여기서 다 뗄 수가 있습니다. 신청 그리고 뗐는지 안 뗐는지 진위 확인까지. 그다음에 분실할 때 동사무소 가서 뭐 얼마 지나면 5,000원 뭐 그 신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여기서 바로 그냥 신고할 수가 있는 거죠. 철회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민원14가 또 어떤 기능이 이제 이렇게 앱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대학교 증명, 그다음에 여기 건축물 대장 등초본, 토지 대장 이렇게 해서 바야흐로 스마트 정부, 이번에 정부 3.0까지 나왔는데요. 지하철에 또 왜 곳곳마다 뭐 신도림이나 이런 데도 보면 이런 민원을 뗄 수 있는 기기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앱으로 활용하시면 굳이 가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 전화번호부 옛날에 노란 전화번호부 아시죠? 114, 그죠? 그게 앱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자, 이 어플의 장점은 뭐냐면요. 생활 쇼핑, 병원 약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오죠. 자, 어제 제가 실제로 검색을 한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이 중에서 미용 건강을 눌렀더니 이 주변 반경에서 거리까지 나옵니다. 연락처 바로 나오고요. 예. 자, 옛날에는 이제 찾았죠. 내가 예를 들어 부산에 있다. 부산에 맛집이 어딜까? 뭐 식당이 어딜까? 뭐 미용실이 어딜까? 해서 검색을 하고 114에 물어보고 했다면 여긴 그냥 바로 이 주변을 일단 보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하시겠죠. 그 중에서 초이스도 할 수 있고 누르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혹시나 지금 이제 막 하시면서 까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설명을 못 들으시잖아요. 마지막에 제가 메일 주소랑 다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이거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필요하신 것만 다운을 받으시면 더 편하시겠죠. 그죠? 네. 자, 이번에는 운동 쪽에 관심 많으시죠? 자, 요거 안드로이드랑 애플 쪽에 다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틀에 한 번씩 하는 운동인데요. 매일 복부 운동이라는 어플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장점이 뭐냐면 이 모델이 실제로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이스클 크런치라고 해서 누워서 자전거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딱 보여줘요. 운동 시간이 29초 남았고 남은 운동이 6개라는 거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더 많은 운동 앱이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요가하는 어플도 있고 유산소 운동하는 어플도 있고 팔 운동하는 어플이 있어요.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요가 하는 대로. 그다음에 이제 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어떤 옵션을 줄 수 있냐면 5분 하고 싶다, 7.5분 하고 싶다, 10분 하고 싶다 해서 옵션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운동 루틴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0분에 맞춰 놓고 운동 전부 시작을 딱 누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분당 그 한 개 운동을 하는데 보통 그렇게 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한 번 할 때 250개를 합니다. 요거대로 따라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분당 저가 20개씩 한 10개를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얼추 한 200개를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레벨은 정하실 수가 있겠죠. 요가도 마찬가지, 유산소 운동도 있고 팔 운동까지 심지어 그대로 따라하시면 아주 편하게. 저 같은 경우 그 매트리스 하나 가지고 합니다. 예. 자, 요거는 이제 약간 올레 TV 쪽에만 해당되는 건데, 요게 어떤 기능이냐면 저 같은 경우 제 핸드폰에 실제로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확대도 할 수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리모컨이 돼요. KT 쪽에 저 TV 쓰시는 분들은 리모컨 따로 뭐 폰 따로 있잖아요. 리모컨에 이 앱을 깔면 요거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껐다 켰다도 할 수 있고 볼륨 조정할 수 있고 채널 조정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KT 회원이 아니신 분들 일단 그 아이디 로그인만 가능하시면 VOD가 600개가 무료고요. 그다음에 채널을 한 50개 정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6만 개 정도의
그 VOD를 무료로 보시고 채널이 한 200개 정도로 늘어납니다. 예, 채널을 보실 수가 있는 게 그 채널이라는 건 VOD라 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로 보실 수 있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 iOS만 적용되는 건데 세계 최대 무료 교육 어플입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 뭐 옥스퍼드, 하버드 이런 거 이런 게 그 교수님들이 여기다 다 해놨어요. 교육기관. 그래서 교육 무료 60만 개 이상의 무료 강의와 비디오와 심지어는 책, 파일까지 다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는 어떤 기능이냐면 교수님이 과제를 제출해서 과제를 제출한 거에 대한 결과까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앱입니다. 그 다음에 퀄리티도 아주 높죠. 실제 캠퍼스에 있는 거가 못지않은 그 다음에 움직이면서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녁에 제일 많이 쓰는 어플입니다. 손전등 후레쉬,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핸드폰을 제 자는 바로 옆자리에 놓는 이유가, 손이 닿는 위치에 놓는 이유가 갑자기 그 새벽 2시에 물을 먹고 싶다. 예, 기존에 이렇게 더듬었죠. 이거 아날로그식 방식입니다. 예, 그죠? 요거 딱 있으면 아시다시피 핸드폰이 500만 화소, 700만 화소까지 올라가니까 그 플래시 기능이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어요. 엄청난 밝기로 빛을 쏴주니까 뭐 야간에 자동차 밑에 떨어진 것까지 체크할 때 이걸 다 활용하죠. 그죠? 일단 요거는 그 애플에서 쓰는 거고요. 구글에서 쓰시는 분은 손전등으로 해서 이렇게 2개 정도, 요걸 더 추천드리죠. 4.9 정도 평점을 받은 거니까 손전등으로 검색을 하면 그 삼성폰 쓰시는 분들은 요 어플을 다운받아서 쓰시면 아까 같은 그 이 뒷면으로 후레쉬가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밝아요. 예, 그래서 저는 밤 10시 반에 우리 그 딸이 항상 책을 들고 와요. 불을 꺼놓은 상태에서. 그러면 이 프레쉬를 바닥에다 켜놓고 위로 쏴줘요. 누워서 이제 책을 읽어주는데 그 정도로 그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죠? 많이 씁니다. 요거는 이제 뭐 음식 배달인데요. 아시다시피 배달통 시즌이라고 해서 치킨, 중식, 피자 해가지고 이 주변에 그 주변에 맛집들을 검색을 해줍니다. 결제까지 한 방에 해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퀵 서비스 해가지고 생활 편의까지 이렇게 봐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시즌 1에서 시즌 2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좀 더 강화됐고요. 여기에는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실제 쓰는 프로그램만 일단 소개를 드립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업 하시는 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어떤 CEO 분들을 만나러 갔는데 처음 가는 분이에요. 그랬을 때 궁금하죠.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기업을 하고 재무제표상 얼마 정도의 숫자가 있을지. 매일경제 기업정보라는 어플입니다. 기업정보와 재무제표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나옵니다. 회사명, 대표자명, 조건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샘플로 우리 조창경 회장 오늘 저녁에 문화공연을 후원하신 분이신데요. 이따 또 뵙게 됩니다. 이태용으로 검색을 딱 하면 물론 동명인이 많이 나와요. 그죠? 많이 나오지만 이 중에 이제 검색을 딱 하면 보시다시피 사업자 번호부터 시작해서 사이트, 주소, 요 밑에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뭐 이런 거 사업 분야, 그다음에 재무제표까지 나온다는 점. 그래서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싹 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 또 많이 만나다 보면 이런 생각 많이 했죠. 예전 같은 경우 뭐 그 리더기 그 기계도 있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요거를 쓰는 게 요거 같은 경우 한 8,000원, 10,000원 정도 하지만 아주 유용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한글과 영문, 명암을 인식합니다. 명암을 딱 받고 나서 이 핸드폰으로 딱 찍어버리면 확률이 제가 보니까 95%까지 나와요. 한자까지 그대로 다 읽습니다. 이 어플이 장점 뭐냐면 앞뒷면을 다 스캔을 뜰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미지까지도 이렇게 해서 명함 책자 같은 모양으로도 보여주고, 예를 들면 김보종이라는 사람을 클릭하면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그죠? 당연히 스캔 뜨면 제 연락처에 기본적으로 정보가 다 저장이 돼요. 연락처, 팩스, 이메일 주소가 한 방에 스캔을 떠버립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주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달력으로 해서 이 사람을 내가 언제 스캔했는지까지 다 보여줍니다. 이 사람이 내가 10월 달에 만났나 했을 때 달력으로 보면 언제 스캔 떴는지가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 전화 누르면 바로 전화할 수 있고, 문자 누르면 바로 문자가 할 수 있고, 메일 누르면 바로 메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지도까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주소가 어디 있는지 했을 때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룹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그 명함을 인식할 때는 제가 한 3-4개 써봤는데 이게 그 업데이트도 많이 되고 아주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백업 기능은 당연히 기본이겠죠. 자,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많이 하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던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냐면, 모르시는 분에서 잠깐 설명드리면, 마치 우리가 전기만 있으면 조명이나 불을 쓰는 것처럼 인터넷만 있으면 모든 정보가 다 공중에 떠 있는 걸로 보시면 돼요. 옛날에 제가 PDA를 쓸 때 항상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정보를 다 넣었는데 그때는 이제 메모리 칩을 넣었어요. CF 메모리, SD 메모리라고 딱 넣었는데 그게 약간만 고장나면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때 딱 이거를 어떻게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했는데, 그거를 대체하는 게 이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몇 개 소개하면 유클라우드라고 해서요. 혹시 KT 폰이나 이런 거 쓰시는 분 계세요? 여기서 계신 분 중에? KT. 예. KT 쓰시는 분들은 KT에서 무료로 50기가를 평생 쓸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50기가입니다. 50기가면 DVD급 영상 한 12개 정도를 넣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고요. 책으로 따지면 몇만 권도 넣죠. 그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 클라우드를 쓰면서 어떻게 이제 그 회사 일을 하냐면, 아시다시피 컴퓨터 쓰다가도 정말 운이 나쁘면 1년, 2년 쓰다가 바이러스를 먹거나, 혹은 이게 갑자기 하드에 문제가 있어서 기계적인 오류죠. 해서 데이터가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너무 난감하죠. 백업도 안 해놨고, 그렇다고 똑같은 하드를 있어서 거기다 다 옮겨놓은 것도 아닌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항상 클라우드로 합니다. ucloud.com이라고, KT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딱 들어가면 프로그램을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서 클릭해서 딱 열면 여기서 저장하고 딱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거기에 저장이 돼요. 50기가면 제가 지금 한 4, 5년치 데이터를 넣었는데도 아직도 자료가 6기가 남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컴퓨터가 갑자기 7월인가 뻑이 나서 데이터를 복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복구를 하려면 50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난 괜찮다. 네. 왜냐면 이겁니다. 클라우드에 그게 강력한, 클라우드 열어서 그대로 전 작업을 다시 시작했죠. 컴퓨터만 OS만 다시 깔았죠. 예.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드롭박스인데요. 드롭박스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코웍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국장님 폴더가 있고 뭐 이렇게 폴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국장님이 어디 외부에 외출을 가셨는데 중요한 자료를 빨리 보고를 해야 될 때 이 폴더에다가 딱 넣으면, 국장님은 그 폴더 그 앱을 딱, 드롭박스라는 앱이 있습니다. 컴퓨터도 열 수 있고 스마트폰에도 열 수 있고, 딱 열면 그대로 이게 똑같이 나와서 에버노트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대로 한글 파일이든 뭐 PPT든 다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공유가 되고, 그 다음에 같은 계정으로 들어가면 10명이든 100명이든 동시에 볼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드롭박스라는 아이디, 똑같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면 동시에 파일을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볼 수 있고, 다 내를 받을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클라우드는 이제 우리 그 네이버 그 다음에서 만든 서비스고요. 여기도 50기가를 무료로 줍니다. 요거 같은 경우 가입하면. 엔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거고요. 사진이나 이런 거 넣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한번 누려보시면 장점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는 그 물품을 구매할 때도 오프라인, 보통 뭐 옛날에나 같이 요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구매를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소셜 커머스라고 해가지고 좀 싸게 살 수 있는 건데, 뭐 팀원도 있고 위메프도 있고 11번가도 있고 하는데 가격을 한 번에 비교하고 싶잖아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실제 쓰는 것 중에 저는 이 쿠팡이 여기 잘못 나왔는데 쿠차라는 어플을 씁니다. 쿠차라는 어플을 쓰면 팀원, 위메프, 11번가, 롯데닷컴을 한 번에 검색해줘요. 카테고리별로 뭐 쇼핑, 맛집, 뷰티, 여행 해가지고. 그러면 그 IT 기기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쫙 나옵니다. 요거는 뭐 예를 들면 팀원에서 싸게 제일 싸게 나왔고, 이렇게 해서 가격 비교가 동시에 된다고 보시겠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 사모님들이 좀 참조할 수 있는 좋은 앱인데요. 이런 생각하죠. 이 주변에, 예를 들면 지금 제주도에 오셨는데 주변에 땅값이 얼마지? 부동산에 가실 수도 없고, 앱을 딱 키시면요, 반경 1.6km 내에 있는 단지 매물 다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목동에 우리 처형네 집에 방문을 했을 때 그 주변에 실제 샘플입니다. 주변에 예를 들면 목동 2단지 아파트 요거를 딱 눌렀다 옆에 이렇게 딱 나옵니다. 매매가 5억 5천만 원, 면적 89제곱미터, 주소 11층 15층 중에, 그 다음에 중공년, 즉시 입주 가능, 뭐 이런 게 쫙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뭐 간혹 친구가 이사 갔는데 얘가 얼마나 잘 살까 궁금하죠. 바로 신상 털릴 수 있습니다.
단지 전세냐 이제 샀느냐 요것만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예, 요런 식으로 요런 게 이제 바로 스마트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매매, 전세, 월세, 동별 매물 해가지고 이렇게도 옵션으로 다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 부동산 연락처까지 쫙 나오기 때문에 비교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매물이라도 부동산 연락처가 각각 다른데 그걸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많이 모르시는데 택시 기사 지난주에 제가 분한테 추천을 했는데 아주 좋다며 극찬하신 어플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보통 한 10만 원부터 뭐 2, 30만 원까지 가는데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길치기 때문에 내비게이션도 필요하고 블랙박스도 필요해요. 근데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동시에 장착하기엔 돈도 많이 들어요. 자, 그랬을 때 필요한 게 요겁니다. 국민 내비 김기사라고 해서요. 무료 어플입니다. 무료로 다운을 받으시면 이렇게 많이 가는 거를 이렇게 벌집으로 등록할 수 있어서 언제든 눌러서 갈 수가 있는 게 하나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얘의 정말 그 강력한 기능은 뭐냐면 운전하는 사람은 이 거치대에 딱 놓잖아요. 운전하는 사람은 지도를 보고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촬영을 해버려요. 블랙박스 같아요. 네, 심지어는 음성까지 녹음이 다 돼요.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내비와 블랙박스를 한 방에 그것도 무료 어플로 1천만 명이 쓰고 있습니다. 1천. 구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장점 하나가 뭐냐면 실시간 그 검색이 돼요. 실시간 검색이 뭐냐면 그 차량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강남 갈 때 다양한 길이 있는데 항상 고민은 뭐냐면 똑같은 길을 갈 수가 없는 게 저희가 이 시간대에 막힐까 안 막힐까 이 고민이 있잖아요. 택시 기사분들은 노련하지만 경험적으로는 알죠. 이 구간 지금 가면 막힙니다. 하지만 사고가 났는지 이거는 모르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5분에 한 번씩 검색을 해줘요. 5분에 한 번씩 갱신을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가시오. 아니면 뭐 다른 데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해줘요. 그죠? 다른 것보다 블랙박스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이 강력한 기능. 그다음에 화면이 어느 정도까지 선명하냐면 야간에 켰는데도 번호판 식별될 정도로 아주 강력합니다. 예. 요거는 그 블랙박스 어플입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내비게이션 아까 요거랑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요거는 이제 블랙박스만 되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좀 성가시고 자꾸 안내가 나오니까 불편하죠. 잘 아는 길은 그냥 블랙박스로 딱 할 때 그렇게 할 때 요걸 딱 쓰면 이제 요거는 이제 애플용이고 요 다음 페이지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저기까지 나오냐면 주행 거리부터 해서 시간, 최고 속도와 그다음에 요 녹색은 뭐냐면 안전 주행하고 있다고. 요게 주황이나 빨강으로 바뀌면 뭐 급제동, 급발진 요런 것들 체크까지 다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그 안드로이드 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이쪽에서는 데일리 로드 요 항해라는 뜻이죠. 요거를 검색을 해서 다운을 받으시면 무료입니다. 블랙박스 10만 원짜리 못지않은 성능을 가진 블랙박스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또 뭐 많이 아실 수가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 설명을 드리면 코렐톡에서 만들었고요. 구글이나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 때 요거는 애플용입니다는 그 부연으로 안 붙으면 다 동시에 가능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예. 지금 요거는 동시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승차권을 간편하게 KTX 타고 할 때 바로 예약이 가능한 어플입니다. 자, 여정 딱 나오죠? 직통이냐? 열차 종류 KTX냐? 뭐 무궁화호냐? 아니면 전체냐? 출발 일시 24일이냐? 천안, 아산, 용산, 도착역, 좌석 종류. 예. 뭐 비즈니스 좀 좋은 거 탈 거냐? 승차 인원 몇 명이냐? 조회 딱 누르면 거기에 따른 그 기차 번호, 시간대 한 방에 쫙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운임 가격까지 초이스할 수 있고 심지어는 좌석 배치까지 할 수가 있어요. 창가로 할 거냐? 요거까지 지정해서 예약을 딱 눌러버리면 결제까지 바로 이어져서 이티켓이 딱 나오고 그냥 그대로 타시면 돼요. 아시다시피 KTX 요새 타시면 그 단말기 들고 다니면서 그대로 그냥 지나가잖아요. 개찰구 뭐 이제 하실 필요 없이 그다음에 뭐 취소하거나 갑자기 뭐 추가하거나 할 때도 그냥 앱으로 딱 누르시면 가능하다는 거. 그죠? 자, 그다음에는 에브리온 TV라는 어플인데요. 역시 동시 사용 가능합니다. 무료로 실시간 케이블 방송 200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실시간입니다. 에브리온 TV를 딱 깔면 저 같은 경우 이제 CNN 별표 제가 이제 북마크한 건데 자, 전체 채널이 248개 나오죠. 그러면 3G든 뭐 와이파이든 상관없습니다. 야외에서 낚시하시다가 뭐 무료함을 느끼실 때 케이블 TV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채널이 있어요. 홈쇼핑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뭐 애들용, 어린이용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요. 248개면 어지간하게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제가 실시간 이걸 써봤는데 끊김이 거의 없습니다. 예, 스트리밍이라고 하는데 그걸 잘하냐 안 하냐 기술적인 차이가 있는데 이 어플 같은 경우는 거의 끊김없이 보실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 채널이 200개나 됩니다. 무려 200개나 된다는 점. 자, 스마트 금융 같은 경우는 그냥 KB만 제가 하나 놨는데요. 아시다시피 기능들이 조회, 이체, 예금, 대출, 외환 환율, 카드 뭐 이런 것까지 동시에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양한 은행을 쓰시겠죠. 다 들어와 있습니다. 뭐 대구은행까지 만들어져 있으니까 광주은행, 대구은행까지 다 어플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일단 다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부문인데 뭐 혹시나 페이스북을 안 쓰시는 분을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 왔었죠. 실제 페이스북을 제가 캡처한 건데 자 이분이 하신 얘기가 가장 핵심이죠. 친구 4,999명, 페이스북은 5,000명까지밖에 등록이 안 돼요. 팔로워 11,000명. 팔로워는 뭐냐면 이준석 전 대책위원이 글을 딱 올리면 11,000명이 동시에 푸시 기능으로 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15,000명이 있는데 내가 진짜 오프라인에서 15,000명의 친구를 만들려면 뭔가 매일 술 먹고 친목질을 해도 어려울 텐데 근데 페북으로 하니까 순식간에 됐다는 얘기입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제가 요거를 어제 캡처 떴는데 4일 전에는 요게 8,000명이었어요. 3일 만에 2,000명이 늘은 거예요. 그죠?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잘 쓰느냐, 트위터 같은 경우 잘 쓰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이제 팬들을 막 몰고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15,000명을 사귀려면 여기 나온 대로 365일 3명씩 만나도 1,00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3일 만에 2,000명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앞으로 트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군중들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이들을 어떻게 선동하냐가 가장 중요한 직업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 가장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고 이걸 쓰느냐 안 쓰느냐가 많이 차이가 있겠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 스토리라는 어플인데 역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기능으로 많이들 쓰시냐면 좀 약간 친한 분들 위주로만 내 공개를 하고 싶은 거 이제 제 실제 우리 가족에 대한 사진하고 올렸는데 요거를 이제 비공개로 하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아는 분만 하고 싶은 거야. 페이스북도 사실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는 거의 오픈형입니다. 오픈형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건 다 신상 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아는 분들끼리만 이렇게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물론 비공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트위터 너무 번잡하다. 페이스북 너무 번잡하다. 저 같은 경우도 페이스북에 500명의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하나만 올려도 500개 글이 그냥 쭉 올라오거든요. 정신없거든요. 근데 카카오 스토리는 저는 딱 한 50명, 70명. 실제로 제 주변에 쓰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쫙 트래킹을 해보면 뭐 10명 있는 분도 있고 5명 있는 분도 있고 누가 친구 신청을 해도 수락을 거의 안 하는 게 이제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주로.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내가 친한지 안 한지는 친구 수락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좀 체크할 수가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쓰는 카카오톡. 요거는 이제 많이 쓰시죠. 근데 저희가 실제로 그룹 채팅인데 이거 어제 역시나 한 겁니다. 업무를 이렇게 그룹 채팅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로도 계속 여기서 카카오톡이 뜨고 있는데요. 24명인가가 여기 지금 우리 포럼에 우리 스텝으로 와 있는 직원들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예를 들면 경영 강좌에서 지금 뭐 다음 연사가 언제 끝나고요, 뭐 누구 오셨고요,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계속 공유가 돼요. 지금 골프팀은 지금 어떻고 뭐 나인홀을 돌았습니다. 직원들이 시시각각으로 올려줘요. 그다음에 이렇게 파일 첨부도 가능하죠. 그죠? 이런 게 다 공유가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카카오톡 같은 경우 실제로 그리고 카카오톡 치는 게 좀 불편하다. 이 컴퓨터 버전이 나왔어요. PC 버전 다운 받으시면 컴퓨터로도 요새는 카카오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이버에서 만든 밴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쓰냐면 모임별 게시판이 일단 생성이 가능하고요. 요거는 기능이 더 많아요. 일정 체크, 채팅, 사진, 투표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룹이 20명이 있는데 맨날 총무들 하시는 일이 우리 뭐 한식 먹을래 중식 먹을래 하면 예전 같았으면 문자 돌리고 해야 됐잖아요. 투표 기능이 있어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주소까지 있고요. 실제 샘플입니다. 사진 요렇게 우리 제조 프로 오기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일하는 거 이렇게 공유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그룹핑된 직원들 우리 밴드인데요. 우리 뭐 팀장 생일이 요때고 우리 팀장 생일이 요때고 제조 포럼은 요때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표시가 되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게시판 기능이라 해가지고 공유가 또 되겠죠. 밑에 또 막 댓글 달릴 수가 있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일정이나 투표, 주소록 이런 것들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친목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유용하게 하실 것 같으면 이걸 쓰시면 아주 강력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가 제가 그 쓴 어플 중에 매우 좋아하는 어플인데요. 제가 그 아이패드를 사면서 한 60만 원 돈을 들였습니다. 요거 하나 깔면서 그 돈이 안 아깝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탭친이라는 어플이고요. 역시나 두 OS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신데 최신 잡지를 무료로 100개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스마트폰은 좀 작을 수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그 태블릿 PC로 본다 했잖아요. 그 정도만 보면 괜찮아요. 자, 여기 보면 뭐 그 건강에 대한 남성들 근육맨 나오죠. 맨스 헬스, 럭셔리 잡지 들어 있고요. 뭐 여기 이런 거 뭐 싱글즈, 그다음에 공간 해가지고 건강, 시사, 경제, 재테크, 환경 비즈니스도 들어와 있고 뭐 니더피아 뭐 이런 잡지들이 100여 종을 무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이 좋은 게 뭐냐면 캡처 뜰 때 바로 이메일로 전송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가 가능한 거죠. 예, 수많은 정보 중에 내가 원하는 것들 이메일로 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버노트로 또 다 보내놓습니다. 예, 그래야 검색도 되고 차곡차곡 카테고리로 구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그 주로 쓰는 신문 뉴스 앱인데요. 뭐 조선일보, 한국경제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괜찮은 앱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일보나 한국경제 매일 요 정도입니다. 전자신문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그 안에 링크 태블릿 PC로 볼 때는 링크가 안 되고 확대 축소만 돼요. 스마트폰으로 볼 땐 그 눌러서 안에 기사를 볼 수 있고, 조선일보 한국경제는 스마트폰으로 보든 아이패드나 태블릿 PC로 보든 그 글씨가 작기 때문에 눌러서 크게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는데 전자신문은 그게 좀 아쉬워요. 전자신문인데 그게 약하고,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수익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 2달 전부터 오늘 기사가 아니고 어제 기사를 앱으로 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안 보게 되죠. 뉴스가 아니야, 이미 올드가 돼버린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동아일보는 앱으로 볼 때는 많이 느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주로 요 위에 4개를 보긴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역시나 신문과 뉴스가 너무 많은데 이걸 언제 다 볼 수 있어라고 할 때 쓸만한 앱입니다. 뉴스코리아라고 50개 언론사에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뿌려줍니다.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경제면을 많이 보죠. 그러면 경제면을 딱 누르면 이렇게 뭐 이데일리 기사다, 뭐 조선일보 기사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푸시해서 올라와요. 시간이 없을 때 선호하는 카테고리만 먼저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분류별 기사 해서 뭐 조선일보 언론사 50개 그 해당 언론사만 보고 싶다 하면 그때 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주어진 시간이 거의 이제 다 돼서 5분 전이기 때문에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